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봐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인 어제 오후 11시 56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의검 수사 개시 41일 만으로 전직 영부인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 역시 첫사례입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김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3시간에 걸쳐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신문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물도 제시했습니다. 서희건설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씨에게 제공했다가 수년 뒤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그제 자수서와 함께 이미 제출받아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았음에도 과거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거짓 진술한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특히 김 씨 오빠인 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조품을 확보한 것도 제시하며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의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행위를 피력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심사 말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선 결혼 이전의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남부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김 씨는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동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김건희 씨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도 끊겼고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의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를 결과를 기다릴 때만 해도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주변을 지켰는데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들어온 순간부터 수용 번호를 부여받고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씨는 아침 식사를 한 뒤 일과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프랑크 소시지, 샐러드 등입니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수용 번호를 다시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 수의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도 촬영하게 됩니다. 구속과 동시에 김 씨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는 모두 멈췄습니다. 경호처는 완전히 철수했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됩니다.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치면 김 씨는 이평 안팎의 독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물대와 밥상, TV 등이 있지만 침대는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합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다른 피의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 분리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처우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유경욱 행정관.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김건희가 여러 가지 지시를 해놓고 갔을 텐데 코바나 콘텐츠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김건희의 사건 관련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면 그 뭉치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 밖에 있는 행정관들이 인멸할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그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는 특검이 쳐놓은 덫에
완전히 걸렸다. 김건희를 조사를 오래 안 한 이유죠. 조사를 오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를 조사를 오래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다 세팅, 틀을 다 짜놨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스스로 엄청나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가 김건희에게 그래서 당신 목걸이 받았냐라고 딱 한 번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죠. 목걸이를 받았다는 완벽한 증거,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까지 있는 마당, 그리고 그 서희건설 측에 김건희가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자기가 나중에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서희건설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거예요. 목걸이가 갔잖아요, 다시. 근데 그거를 서희건설에서 특검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반클리프 목걸이의 진짜와 모조께 제출을 했죠. 근데 그걸 받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게 완벽하게 물증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건희 구속은 구속인데 이제 오늘부터 김건희가 저지른 수십 가지의 범죄 혐의가 있을 거고 오늘도 뭐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20일. 10일씩 2번 할 수 있는데 20일 안에 검찰이 김건희 재판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고 최초 구속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6개월이 되면 1심 판결이 안 나와도 보석 석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김건희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김건희는 제가 생각에 2년 안에 못 나갑니다. 혐의 하나당 1심 6개월이니까 6, 3, 18 하면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김건희는 보석 석방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걸려도 암 환자도 보석 석방 잘 안 시켜줘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다 치료를 받게끔 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도 잘 안 시켜주는데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못 나옵니다. 윤석열은 지금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수사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김건희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김건희는 순순히 나와서 조사와 그리고 재판은 받을까요? 김건희 씨도 출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 거기는 예. 아마 병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서나 병명 가지고 또 윤석열 못지않게 어떤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부창부수죠 뭐. 그리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이것을 보면서 오늘 김건희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건희는 세력이다. 김건희는 그냥 김건희 한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이꼬르 세력이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때문에 재판받으러 나온 것도 내가 가서 봤거든요. 2번이나. 네. 그런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철통 경호와 철통 통제를 엄청난 경찰 인력들이 동원돼가지고 하는 걸 봤고 대형 경찰 버스들이 곳곳마다 다 차단을 하고 김건희 씨가 출두하는 그 새길 통로도 완전히 대형 버스가 차단을 했고 이것을 봤을 때 와, 김건희 씨의 이 카르텔과 비호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주체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기자들을 따돌리는 이 오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김건희 이제 구속됐고 윤석열도 구속됐으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손을 털자, 안심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는 투쟁을 하고 더 잔당을 소멸하고 잔당을 소탕하는데 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만 들어간 거지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 그 비호하는 세력 국힘당을 출입하는 어떤 인사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미국에도 있답니다. 일본에도 있답니다. 그리고 종교의 세력에도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또 신천지 통일교를 포함해서 이런 김건희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지금부터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총반격을 가하고 전면전으로 또 투쟁할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구실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산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검찰,
해체와 검찰 혁신도 아직 우리가 지금 뭔가 기미가 안 보이고 뭐 이제 하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친일 잔당 세력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일파들이 그동안은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는데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친일파들이 커밍아웃을 한 시대가 윤석열 3년의 집권 시대다. 자기들 세대인 줄 알고. 이건 어느 임종혁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귀뜸을 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때문에 저는 오늘 김건희가 구속이 돼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해서 5년 동안 결사항전을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란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동안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 드러난다. 윤석열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3년은 포악한 정권, 정치, 그리고 포갑적 탄압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는데 거기에 동시에 나온 것이 대한민국 80년 현대 역사에 쌓여있던 친일 잔재, 군사 독재의 잔재가 오히려 한꺼번에 다 도드라져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이재명 정부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일념을 최재형 목사님이 갖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보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 김건희 여사 영장 증거인멸 우려 이 사유로 이제 발부가 됐는데 의원님은 예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 전적으로 재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의 예. 판사가 증거 보고서.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증거인멸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발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예상대로 발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 사유를 보면 예.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예. 이 김건희가 계속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나왔고 말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한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예. 이렇게 인정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증거인멸 우려가 사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면서 나쁜 짓을 해놓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작은 권한과 인맥을 가지고 다시 증거인멸을 해서 두 부부가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똑같이 구속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아까 헌정질서 농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표현을 이게 네. 예를 들면 시계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단순 부패 사범의 범위를 뛰어넘었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지난 그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느냐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패 사범이 아니고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윤석열이 행사했냐, 김건희가 행사했느냐가 예. 김건희 특검의 과제인 것이 최종 과제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중대한 사안이고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김건희 구속을 보면서 부부가 동시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속되는구나라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구속된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잘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구속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그래요?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 한 사안 자체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인들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런 인정을 가지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사건, 박근혜 사건을 합친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 특검 나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요것도 그러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 국정농단 요 칼을 좀 피해 보려는 전략이었을까요? 결국에는? 뭐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신의 행동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예전 대선 때에도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동정심을 좀 샀던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때의 전략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취한 거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은 뭐 국정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확인됐거나 그건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녹취록 7시간짜리 녹취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무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조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그냥 저 사람의 표현이 격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보면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봐요.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 하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 예전에 체육관 선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죠. 너무 쉽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전두환 때 5공화국을 만들 때 이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텝이 다 5공화국 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윤석열은 전두환을 존경한다라고 가장 잘했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뭐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일 수 있어요. 종착점이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하기 1년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도 맞아요. 아마 다들 허무맹랑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막말했다, 막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기사도 났었는데 실제 1년 뒤에 비상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우리 민주당이 151석 이상 단독 과반을 넘었는데도 과감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흘러갈 이게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수사도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특검이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맞아요. 진실을 밝히겠다. 저는 그 얘기가 결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뭐 계몽용 비상계엄이 아니라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토대였다,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제 이제 스모큰 건이 됐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하고 진품 복권이 이제 냈잖아요, 특검에.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는 모조품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건 알리바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 범죄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장 유력한 정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조품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에서 받기 전 한참 전인 그 뭐 홍콩에서 사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서희건설 회장이 자술서를 내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 알리바이 형성했던 게. 예.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예. 이런 행태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명품 공부하게 생겼는데, 반클리프 아펠 나오고 그라프 나오고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혹시 저 민주당으로도 이런 관련 제보들 혹시 들어오는 게 좀 있나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제보를 받는 단위들이 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또 개별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안 들어가요? 의원님한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이 명품 제보는 아니지만 다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일종의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건데. 집사 게이트에 김예성 씨 어제 귀국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건 체포를 했는데 본인이 언론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시에 공식기강 비서관실에서 난 조사도 받았고 나는 저 김건희 경고 전화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그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예, 어떤 김혜성 점에서요? 씨, 예. 예를 들면 뭐 김혜성 씨가 뭐 운영했던 회사에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왔잖아요. 184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혜성과 김건희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회사가 당시에 부실한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아니고선 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에 코바나 콘텐츠에 계속 후원을 했던 거의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후원을 했던 업체가 비마이카라는 회사인데, 그 김혜성 씨가 관여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실제 뭐 임원으로도 등재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와 김혜성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돈독했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혜성 씨는 뭐 들어오면서 자기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또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김혜성 씨는 최순실급이 아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 최순실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의 권력을 함부로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은 그 급이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 국정농단했고 실제로는 국정의 본질을 다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란 특검법 얘기 좀 질문 드려볼게요. 내란 특검 팀이 지난 12.3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2개월치가 대화 내역이 삭제됐다, 요 사실을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의 해명을 보면 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던 의원이 요 자동 삭제 타이머 요거 설정을 잘못해서 삭제된 거다, 그 이후부터는 삭제는 아무것도 없다, 실수 바로잡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해명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보통은 수사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는 굉장히 또 강하게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요? 그렇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그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단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도요? 네,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장도 가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이럴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노력을 더 해야죠. 이게 내가 잘못 실수로 눌러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게 내가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거나 예.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거를 인멸하는 게 더 이득이다, 더 우리에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거를 인멸하죠. 그게 예.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행태들이었는데 예. 국민의힘도 그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해석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 저 국민임명식 광화문에 행사했는데 네. 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간다거든요. 이 사면에 좀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던데 보수 성향 야당의 불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오기 싫은데 핑계거리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이런 사람들 사면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면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뭐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한 것 때문에 사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핑계거리 만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